사실 보톡스 내성이 생기는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는 원인은 맞았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입니다. 원장님, 피부과에 처음으로 항노화 시술이나 노화 방지 시술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술은 뭔가요? 보톡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피부과에서 안티에이징 시술로 입문해보려 처음으로 많이 방문해 주시는 이유 중 보톡스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오랜 기간 시술되어 오면서 안전성과 효과를 인증받은 대표적인 시술이 바로 보톡스인데요. 어떤 시술을 할 때 망설여지거나 고민이 되는 경우 아무래도 예뻐지겠다는 기대와 실패할까봐 두려운 감정도 많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보톡스를 처음 하러 오신 분들 그리고 꾸준히 반복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보톡스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5가지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보톡스는 필러랑 다른가요? 이물질을 넣는 시술인가요? 사실 보톡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톡스와 필러를 비슷하거나 같은 시술이라고 착각하시거나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필러는 꺼진 부분, 움푹 들어간 패인 부분들을 채워 넣어주는 시술입니다. 필러는 특정한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물질을 넣어주는 시술인 것과는 달리 보톡스는 보툴리넘 톡신이라고 하는 성분을 근육에 주입을 해서 일시적으로 마비를 시키고 그 부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톡스는 이물질을 넣거나 이물질이 남는 시술은 아닙니다. 주름 외에도 인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도 모공을 줄이거나 유분, 피지 분비 조절, 그리고 리프팅이나 타이트닝 목적으로 시행하는 스킨 보톡스 방식도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톡스를 하다가 안 하면 오히려 더 주름이 깊어지거나 심해지나요? 보톡스를 하다가 중간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전보다 더 주름이 깊어지거나 노화가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간에 한 번이라도 보톡스를 해준 경우 아예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노화의 속도를 늦춰주게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보톡스의 효과를 유지하고 근육의 움직임이 강해지지 않도록 간격을 맞추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항노화 시술을 이어가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첫 시술 시에 혹시라도 본인이 이번에 한 번만 시술을 받아보고 추후에 꾸준히 반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미리 지레짐작으로 걱정하시곤 하는데요. 꼭 그렇게 꾸준한 반복 시술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관심을 꾸준히 이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보통 예비 신랑 신부님들이 혼주, 부모님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시술을 처음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꾸준히 항노화에 관심을 이어가신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5년에서 10년은 더 젊어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톡스 하면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티가 많이 나나요? 시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시술 후에 망쳐서 재시술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보톡스의 효과가 사라지므로 영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편감은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히 진료를 보고 시술 전에 근육의 움직임을 보고 보톡스의 주사 위치를 조정하거나 총 보톡스의 용량을 조절해서 너무 강하게 근육의 힘이 약화되거나 주변 근육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음 보톡스를 맞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진료 시에 보톡스 후에 여러 가지 불편감이나 부작용들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처음 시술 시에 용량을 너무 과도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어색하거나 티가 많이 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용들은 보톡스의 최대 효과를 보이는 1주에서 2주 이후에 심하게 생겼다가 서서히 호전됩니다. 보톡스 후에 부작용이 안 생기는 것이 가장 좋고 생기는 확률이 많이 높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중요한 자리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시기를 감안하여서 너무 급하게 시술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불편감들은 약 4주, 한 달가량 뒤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보톡스
보톡스를 자주 하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사실 보톡스 내성이 생기는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또한 내성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과도한 용량을 너무 자주 맞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권고드리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간격을 두고 보톡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효과가 없거나 적다고 해서 1, 2주 내에 너무 자주 보톡스를 맞는다거나 너무 많은 과한 용량을 과하게 반복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성을 줄인 많은 제품들, 예를 들면 제오민 보톡스나 코어톡스와 같은 보톡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보톡스 내성에 대한 관심과 주의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40대에서 50대 이후에부터 보톡스를 주로 맞아왔었다면 최근에는 20대, 30대부터 미리미리 노화를 예방하고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부터 보톡스를 시작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일생에 맞는 총 보톡스의 용량이나 횟수가 많아진 만큼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보톡스 용량과 간격을 주의하고 제품 선택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스킨 보톡스, 더모톡신으로 알려진 피부에 한 땀 한 땀 놓는 방식의 보톡스의 경우에는 주름 보톡스, 근육 보톡스에 비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가 쉽고 내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알려진 만큼 보톡스 시술 시에 내성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를 너무 일찍부터 미리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톡스는 원래 근육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소아에게도 재활이나 비대칭 교정 등 다양한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온 안전한 약물입니다. 최근에는 자기관리에 관심을 많이 갖는 젊은 분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항노화, 웰 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만큼 보톡스 시술도 점차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적절한 간격과 용량을 본인의 표정 근육에 맞게, 필요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피부 노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진 20대 중후반부터 미리미리 시작한다면 보다 더 동안 얼굴을 잘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시기보다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도 제 가족에게 권할 수 있는 시술, 꼭 필요한 안전한 진료와 시술 위주로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시술 위주로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려 노력을 하는데요. 보톡스가 그런 시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처음 시술이 참 중요합니다. 소중한 당신의 피부,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